이제 공부할 것은 그 별자리판 보는 거 공부할 거예요. 전 파일에선 그 각 계절별의 별자리를 공부했는데, 별자리판은 밤에 별자리를 볼 때 유용하게 별자리를 찾을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밤이 아니더라도 어떤 별자리가 어디에 있다, 어떤 날 어디에 있다를 알 수 있을 때 별자리판을 사용합니다. 우리 학교 2학년 학생들 모두 다 간이 별자리판을 만들어 봤는데, 그때 다 사용도 한번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더라도 한번 잘 보시면서 별자리판의 간단한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별자리판은 바깥쪽에 원이 있어요. 바깥쪽에 원이 있고, 그 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각각의 달이 적혀 있어요. 달.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오늘이 12월 달이니까 12월 이렇게 월이 적혀 있어요. 월이 적혀 있으면 여기 날짜가 적혀 있어요.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다 적혀 있어서 여기까지 31일 혹은 30일 다 적혀 있습니다. 날짜가. 별자리판의 종류가 되게 많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여기 날짜를 이렇게 표현해 있죠. 우리 날짜가 칸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24일, 21일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라도 예를 들어서 별자리판이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여기가 12월 하면 여기서 1일, 2일, 3일, 4일, 5일, 1일, 2일, 3일, 4일, 10일 이렇게 해서 1일, 2일, 3일 이렇게 날짜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날짜를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바깥쪽 판이에요. 가장 바깥쪽 판. 12월 달에 어디가 날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회전되는 판이 하나 더 있어요. 회전되는 판. 이 회전되는 판에는 24시간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별자리를 공부할 때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 별자리는 각 계절에 9시, 밤 9시, 즉 21시에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험 보는 날짜가 과학시험이 12월 13일이니까 12월 13일이라고 하면 1일부터 해서 10일, 11, 12, 13일, 여기가 13일쯤 되겠죠. 요 13일에 21시를 맞추고 그 밑에 보이는 별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어떤 별자리 그림이 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이니까 오리온 자리가 여기 있겠지요. 그 다음에 북쪽 하늘에는 항상 카시오페아 자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 별자리판에서 보는 거예요. 재밌는 점은 12월 13일 21시에 보이는 별자리는 다른 때도 항상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절별 별자리는 21시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 천천히 21시로 맞춰서 돌려보면 한 바퀴 다 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21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21시 말고 다른 시간이 다른 날짜에 맞춰져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만히 이 상태에서 맞춰지는 걸 살펴보면 12월 13일 21시 별자리 보이는 거 말고 12월 13일 21시 말고 다른 시간대, 예를 들어서 11월 한 10일 20시에도 똑같은 별자리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별자리가. 왜냐하면 별자리는 움직이는 게 아니지만 지구가 움직이거든요. 지구가 움직이는데 똑같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근데 태양에서 지구가 밤하늘을 여기를 볼 거예요. 여기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정에 여기를 보는 경우에 여기 보이는 별자리가 보이겠죠. 자정에. 하지만 여기에서도 자정은 이쪽 별자리가 보이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여기 별자리 볼 수가 있겠죠. 날짜가 다르겠죠. 축의 위치가 다르니까. 이처럼 별자리판은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돌려서 탕구해서 보면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어떤 날에 보이는 것은 다른 날, 다른 시간에도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별자리판은 전체적인 거고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사용법 같은 거, 쉽다는 거, 바깥쪽에 달과 일을 찾고 거기에 시간을 맞추면 그 시간에 볼 수 있는 별자리가 있다는 사실. 별자리판의 사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딱 보면 예를 들어 12월 13일 21시다. 겨울철이죠. 그러니까 어떤 별자리가 보일까? 우리가 전 파일에서 겨울철 별자리가 뭐가 있는지 배웠거든요. 삼각형도 배웠고요. 어떤 별이 있는지도 배웠죠. 그러니까 어떤 별이 있겠구나도 알 수가 있고 어떤 별이 없겠구나도 알 수가 있겠죠.
별자리판 사용법하고 어떻게 보는지를 알았으면 이제 지평자표기를 공부할 겁니다. 지평자표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별이 어디에 있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밤에 학생들에게 별을 가르쳐줄 때 손가락으로 저기 있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안 보여요 어디 있어요 막 그렇게 물어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어느 나무 어디에서 얼마만큼 올라가면 된다라고 설명해 주거나 레이저로 가르쳐 주죠.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전화로 가르쳐 준다고 합시다. 전화로 별을 가르쳐 줄 땐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같은 장소에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 기준이 지평좌표가 될 거예요. 지평좌표계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어느 곳에 밤하늘에 별이 막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별을 찾을 거예요. 요 별을 찾고 싶어요. 전화로. 어떻게 하냐? 먼저 남쪽을 찾을 거예요. 남쪽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별이 선생님을 지금 화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별이 입체적으로 봐서 여기 있다고 합시다. 남쪽은 제가 카메라를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별이 여기 있을 때 남쪽을 기준으로 별을 보는 방향으로 몸을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그럼 이만큼 돌아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별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만큼 몸을 틀었어요. 이때 우리는 이 각을 방위각이라고 해요. 몸을 튼 각도, 이렇게 별을 보기 위해서 몸을 튼 각도를 방위각. 남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이에요. 남쪽을 기준으로 오른쪽 혹은 시계 방향으로 별을 몸을 틀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어야겠죠. 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싹 들고 이렇게 고개를 들 거예요. 그럼 각도가 또 생기겠죠. 이 각도는 지평선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예요. 우리는 이 각도를 고도라고 해요. 지평좌표계는 어떤 거냐면 전화로 혹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야 남쪽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5도 틀어서 위로 30도만큼 돌리면 별이 보일 거야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별은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보던 혹은 우리나라 안에서 어디에서 보든지 항상 지평좌표계를 말해주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나라가 달라지면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수치가 더해서 지평좌표계가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라면 웬만큼 지평좌표가 비슷하게는 맞을 거예요. 지평좌표계는 초보자들이 별을 금방 찾을 때 가르쳐줄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기준은 남쪽이라는 것, 또 하나는 지평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방위각의 개념, 남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방향, 그 다음에 고도라는 개념, 지평선에서 올라가는 각도예요. 그래서 방위각과 고도로 별을 가르쳐주는 방법을 지평좌표계라고 합니다. 사실은 별자리판, 시중에서 파는 별자리판 같은 경우에는 방위과 고도도 구할 수가 있어요. 가르쳐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본 것에는 방위과 고도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진짜 별자리판 한번 찾아보면 방위과 고도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번 파일에서 가장 어렵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해야 될 게 바로 연주시차 얘기예요. 연주시차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서 좀 많이 적을 거예요. 연주시차는 1년 동안에 어떤 별을 보면서 그 별이 흔들리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흔들리는 각도를 가지고 구하는 게 연주시차예요. 먼저 시차의 개념을 알아보죠. 시차. 우리 교과서에 시차를 참 잘 설명해 줬어요. 저도 교과서를 처음에 딱 보고서 그러니까 말이 그려져 있는데 말 그림만 딱 있고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나 했지만 교과서에 있는 대로 말 그림을 보고서 교과서에 있는 대로 보면 말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딱 보여요. 이처럼 시차를 잘 볼 수 있는 건데 시차는 바로 왼쪽 눈, 오른쪽 눈 혹은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각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차를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면 되겠지만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아파트 숲이 다 있는데 여기가 101동 건물이 있고요. 102동 건물이 있고요. 103동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되게 멀리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 딱 서가지고 친구를 볼 거예요. 친구를 볼 거예요.
친구 한 명을 딱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볼 거냐면 요 위치, A 위치에서 이 친구를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아파트 건물의 103동을 가리면서 친구가 보이겠죠? 이 사람은 A 위치에서 친구를 볼 때 103동 건물 쪽에 이 친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A 위치에서 이만큼 이동을 해가지고 B 위치로 왔어요. 이만큼에 왔어요. 왔을 때 이 친구를 보면 이 친구는 101동 건물 쪽에 보일 거예요. 친구는 그대로 서 있는데 관측하는 사람이 왼쪽과 오른쪽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배경이 달라지죠. 배경이. 이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오로지 이 사람만 움직였어요. 관측하는 사람만. 그럴 때 생기는 각도를 시차라고 해요. 시차는 관측자의 위치가 변할 때 배경상에서 어디가 바뀌느냐 이 각도를 가지고 시차라고 합니다.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시차를 딱 보고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선생님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똑같은 그림을 하나 더 그릴게요. 똑같은 그림. 그래서 사람이 이번에 여기 있다고 할 겁니다. 똑같이 A, B 거리만큼 떨어져서 보면 이번엔 여기에서 보이는 거 배경상 여기서 보이는 거 알 수가 있고 각도가 이렇게 생기겠죠. 시차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관측 대상, 관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측 대상이 가까이 있으면 각도가 벌어져요. 근데 관측 대상이 멀리 가면 각도가 작아져요. 이게 시차의 특징이에요. 시차는 위치가 바뀌어서 생기는 각을 말하는 거고 그 각은 멀리 있을수록 각이 작아진다. 가까이 있을수록 각이 커진다. 그래서 시차는 관측 위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각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관측 대상이 멀면 각이 작아져요. 이게 시차의 특징이에요. 이 시차의 특징은 중요한 겁니다. 즉 멀리 있으면 각이 작다는 사실을 하나 알아두시고 시차의 뜻을 알아두면 이제 꼭 공부할 연주시차 공부할 겁니다. 연주시차는 관측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별을 보는 거죠. 별은 지구상에서 왔다 갔다 해봤자 관측 위치 거의 안 변해요. 왜냐하면 별이 너무 멀리 있어서. 대신 관측 위치를 많이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가 도는 코스가 이렇게 생겨있고 여기에 태양이 있다고 할 때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엄청나게 멀거든요. 하지만 우주에 비하면 매우 작은 그런 코스예요. 지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6개월이 걸리겠죠. 한 바퀴가 1년이니까 1년은 12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개월밖에 안 걸릴 거예요. 6개월 걸리는데 1년 동안에 특정한 별을 볼 거예요. 이 특정한 별은 태양에서 그나마 좀 가까이 있는 별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배경이 너무 멀어요. 배경. 여기는 그냥 배경이에요. 배경. 우주의 그냥 배경이에요. 너무 멀어서 안 변할 거예요. 하나도. 얘는 조금 가까운 별이라서 변할 수 있을 거예요. 배경에 따라서. 배경은 전혀 안 변하는데 어느 날 지구에서 예를 들어서 이날 2011년 6월 13일 지금 그러니까 시험 보기 6개월 전에 이 별을 봤어요. 그러면 이 별은 배경상에서 여기에서 깜빡거리겠죠. 우리는 입체감을 못 느끼거든요. 여러분들 북두칠성 교과서에 북두칠성 입체 북두칠성 만들기 실험이 있는데 실제로 북두칠성의 모든 별들은 우리가 볼 때 딱 이렇게 연결돼서 다 별이 같이 있는 걸로 보이지만 얘와 전부 다 거리가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여기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똑같은 걸로 거리감을 못 느끼고 여기에서 반짝반짝 거리는 걸로 보여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시험 보는 날 2011년 12월 13일 날 밤에 이 별을 봤더니 이 별은 이제 여기서 깜빡깜빡거리는 B 위치에서 관측이 되겠죠. 배경은 안 변하고. 이럴 때 이게 이제 시차가 되겠죠.
아까 관측의 위치가 바뀔 때 생기는 게 시차였겠죠? 이제 시차가 뭔지 알았어요. 배경 속에서, 우주, 별들의 막 배경 속에서 특정한 별이 6개월 간격으로 관찰했을 때 시차가 생겼어요. 이 시차가 생긴 거에 반, 태양까지 일 때 요 반, 각도의 반만 우리는 연주시차라고 해요. 반만 연주시차라고 해요. 그래서 연주시차의 뜻과 시차의 뜻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시차는 연주시차의 2배다. 혹은 연주시차는 시차의 반이다라는 사실도 알아두셔야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요거 관측 대상이 멀면 각이 작아짐, 시차가 작아진다고 했죠. 그것도 똑같습니다. 별이 가까이 오면 각이 커지겠죠. 별이 멀면 각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연주시차를 가지고 별까지의 거리를 대충 알 수 있게 됐어요. 과학자들이 수많은 별들을 다 관측해봤는데 뭐 1도, 2도짜리 연주시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무척 각도가 다 작았어요. 우리는 아주 각도가 작은 것을 초라고 하는데 연주시차로 이렇게 정의됐어요. 연주시차가 1초가 생기면, 이걸 초예요, 단위가. 1초가 생기면 이 거리를 1파섹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놓고 생각할 점이 멀어지면 각이 작아지겠죠. 멀어지면 예를 들어서 2파섹이다. 멀어졌죠. 그러면 숫자는 커지지 않고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되냐? 관계가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로 반비례 관계가 생기겠어요. 반비례. 그래서 거리, 다시 이제 단위를 바꿔서 파섹은 연주시차분의 1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주시차가 1초다라면 1분의 1이니까 1파섹이 되겠죠. 여기 있는 숫자로. 예를 들어서 연주시차가 2초다. 아주 가까운 별이겠죠. 2분의 1이니까 0.5파섹. 1파섹의 반이 되겠죠. 가까워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주시차분의 1을 파섹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연주시차의 뜻하고 연주시차가 가까워질수록 연주시차가 커진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몇 가지를 해보면 연주시차가 1초다 혹은 연주시차가 0.1초다 혹은 연주시차가 10초다 세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볼게요. 연주시차가 1초다. 그러면 거리의 단위에 따라서 1초분의 1은 1이라는 답이 나오고 시차분의 1을 우리는 PC 파세그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연주시차가 1초면 1파섹이 나올 거예요. 연주시차가 0.1초다. 그러니까 1초에 10분의 1이죠. 그러면 0.1초분의 1은 0.1이 분모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여기다 10을 곱해주면 1이 되겠죠? 1초가 되고. 분모에 담을 15 곱하니까 분자에도 10을 곱해서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10파섹이 됩니다. 10파섹 많이 들어온 숫자죠? 그 다음에 연주시차가 10초다. 그러면 이제 10초분의 1은 0.1파섹이 되겠죠? 그래서 연주시차가 각도가 큰 거죠? 각도가 크니까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각도가 작으니까 멀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리로도 나왔습니다. 이제 천문 단위하고 거리의 단위를 설명하고 파일을 끝낼게요. 거리의 단위가 뭐냐면 연주시차까지 공부를 했으면 이제 파섹이라는 단위까지 소개가 된 거거든요. 1파섹은 어느 정도 거리다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는 어떤 단위가 있냐? 우주에선 거리가 1m다, 1km다, 1cm다 이런 거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너무 멀어요. 그래서 단위가 AU라는 단위와 그 다음에 1파섹이라는 단위와
파석이라는 단위와 1광년, 얘는 광년이며 라는 단위가 생겼어요. 1A는 다른 말로 천문단이라고 하고요. 얘는 그냥 파석이라고 하죠. 뜻이 뭐냐면 1AU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1AU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cm가 어느 정도다 하면 1cm가 딱 10개 모여서 10cm가 되죠? 똑같습니다. 그냥 지구 태양 사이 거리가 1AU이다예요. 여러분들이 앞단원, 태양계 단원에서 확인해 볼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태양부터 해왕선까지 거리. 천문단위를 이렇게 했어요. 30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A. 무슨 소리냐면 태양부터 해왕선까지 거리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부터 해왕선까지는 태양이 여기 있고 여기에 지구가 있으면 요 거리가 1이라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슝 가서 해왕선이 있으면 이 거리는 요거의 몇 배? 1 곱하기 30배라는 뜻이죠. 30의 1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1AU는 보통 태양계 안에서 많이 써요. 거리를 막 측정할 때. 이유는 나머지 단위가 너무 커서예요. 자, 1AU의 뜻을 알았으면 1광년의 뜻을 가르쳐 줄 건데 되게 쉽습니다. 이건 많이들 씁니다. 1년에 가는 거리입니다. 빛은 실제로 되게 빠릅니다.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 지구를 1초에 1 곱하기 반 돌고요. 아까 전에 1AU라는 단위는 지구 태양이거든요. 그럼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8분 걸려요. 태양에 벗어나는데 4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1년 가는 거리는 엄청나게 길겠죠.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야,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파생인데, 아니, 1광년인데 1파생은 더 커요. 1파생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의 3.26배예요. 그래서 3.26 광년이 1파생이에요. 1파생은 3.26 광년.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가장 1로서 가장 거리가 긴 것은 파생이죠. 가장 거리가 짧은 것은 1AU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거리, 우주에서의 거리 단위까지 알았으면, 다음 파일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꼭 알아야 될 거, 밝은 별, 어두운 별, 별의 밝기 등급,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별의 색깔까지 공부하겠습니다.